원천적으로 보면은 YS가 하나의 척결을 해가지고 예. YSDJ 노무현 예. 이 15년간 군이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고 예.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다시 그게 군에 대한 정상이죠, 그리고. 명예와 예.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런 구테타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예. 그런데 이걸 이명박근혜 정권은 들어와서 댓글 달고 뭐 기무사 민간 사찰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이것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5.16, 예. 5.18, 12.12 이 구테타 발상을 기무사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그렇죠. 주축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예. 말이 됩니까? 그럼 또 특히 난 참 재밌는 게 무슨 기무사가 연예 기획사 같아. 박근혜 대통령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담화 발표하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건 절대 사로 끝나긴 용서해서 하네요. 사로. 이건 기무사.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말이죠. 내란 음모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군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리고 이게 이제 을지 연습이나 군은 여러 가지 이 계엄에 대해서 늘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업무는 군과 익숙하고 네. 친숙하죠. 친숙하지만은 비상사태 해야지. 그러니까 뭐 준 전지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 아닌데 시민들이 평화롭게 촛불 들고 있는데. 이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목적과 네. 작성된 범위의 깊이가 어디까지 갔느냐 네. 이것도 이것도 봐야지만은 이것이 계획이냐 네. 참고형이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세부적 구체적으로 작성됐다고 하면은 이 심각하게 접근해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국방장관 위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냐 아니면 황교안 당시 대행이냐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논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누군가는 있겠죠. 누군가는. 보고 돼야죠. 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되고 의원님 대표님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위에까지 보고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중에 김관진 라인입니까? 황교안 대행입니까? 저는 김관진 쪽이다? 군인이니까?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행은 몰랐을 수도 있다? 모르죠. 그거야. 몰랐는지 네, 그것은 조사해 봐야 되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건 절대 거듭 말씀드리지만 5.16, 5.18, 12.12 이 친위 구테타를 도모한 거기 때문에 이 군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철저하게 처벌해가지고. 처벌해야죠. 이건 있을 큰일 수 날 없는 일이다. 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한국당에서는 이게 연습이다. 네. 뭐 실행되지 않았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모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발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발상을 하는 군인이 연재 군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100%. 그래 절대 이건 예. 엄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군이 존경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습니다. 군 자신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침 일어나면 연탄가스에 몇 명 죽었느냐. 그 뉴스 많았죠. 군사 구테타가 세계 어느 나라가 일어났느냐. 네. 이게 빅뉴스였는데 네. 지금 21세기 아니에요. 이 경제 10대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기무사가 군이 이런 짓 했다는 건 이게 슬픈 일 아니에요? 반역이죠. 반역. 이 반역죄죠. 그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대통령한테 언제 울어라까지 써주면 연예 기획사지 그게 기무사입니까? 그걸 또 그대로 실행해요 또. 그러니까 박근혜죠. 공장장 수준만 돼도 실행 안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못했겠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송영무 장관이 이 그 자체 조사에서 이 문건을 알고도 빨리 보고하지 않았다 하는 책임론, 사퇴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몇 번에 걸쳐서 사실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성인식도 떨어지고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송영무 장관이 사퇴해야 마땅한 것인가 지금 뭐 민주당도 아니시고 그렇지만
송영무 장관을 또 아시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국회에서 봐서 아는데 네. 그분이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에? 설화가 좀 많아요. 그렇죠, 많죠.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련되지 않은 군인 출신인데 정무 감각은 확실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그분이 군사 개혁에 대한 마인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다른 자질 말고 장관으로서 지금 현재 이 군 개혁을 할 자질로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이 국방장관을 계속해야 예. 그래도 이런 기무사 문제 물론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죠. 네.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을 계속해서 군사계획을 국방계획을 이번에 해줘야 된다. 아, 그래서 저는 송영무 장관이 좀 말도 조심하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 국민한테 공개할 건 공개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한번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예. 개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군 개혁과 관련해서는 예. 적임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송영무 장관에서 기회를 한번 더 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나 보면 기분 좋아하겠네. 아니 진짜 국방계획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모든 게 그렇지만. 국방개혁 한다는 얘기는 많았는데 그게 안 돼요. 됐죠. 잘. 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육군 출신도 아니고 어렵게 국방장관 시켜가지고 왔는데 이제 설화들이 많았는데 적어도 국방개혁 관련한 그 국방개혁을 할 장관으로는 현대로는 적임자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분이 이 군인답고 솔직한 게 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처럼 변명 안 하고 솔직히 딱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그건 하고 맞습니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말실수를 하고 보면은 빨리 사과하고. 예. 그런 거 보면은 옛날 뭐 김관진 장관이랑 뭐 여러 장관들 청산 유수처럼 얘기하지만은 개혁은 절대 안 하거든요. 정치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정치군인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문제 충분히 삼을 수 있고 입을 공개적으로 그런 자리에 가서 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좌관들이 비서관들이. 아마 조심하겠죠. 조심해야 되고. 자, 조금 더 국내로 돌아와서 안철수 전 대표는 언제 돌아올까요? 국민이 찾으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찾을 사람 있을까요? 총선 전에는 아마 돌아오겠죠. 몰라요. 근데 돌아온다고 치고 아무튼 홍준표 대표의 미국행이나 어제 미국 갔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뭐 외국 나가겠다 이런 네. 얘기했는데 그 두 분 다 못 믿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썩 찾을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썩 봅니다. 찾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좀 일부가 찾고 본인이 스스로 역할을 내 역할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등장할 수 있는데 보시기에 역할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사실 예. 안철수 전 대표. 전 대표야말로 4차 산업혁명이나 네. 인공지능 AI 등 네. 미래에 대해서는 가장 탁월한 네. 그런 실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실패했을 때 오늘 같은 얘기를 했으면 지금 국민들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대선- 정치권에 예. 뻐짝거리지 마라. 삐짝거리면 안 찾아요. 잊어먹을 때는 완전히 잊어먹고 있으면 최소한 1년 이상 눈에 띄지 마라 국민들의.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죠. 국민들이 진짜로 찾을 때 다시 그렇죠. 나와야 된다. 사실 그 대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 나왔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네. 찾는다니까요. 그 아마 박지원 대표님이 계속 주장하셨죠. 예.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컴백했을 거예요.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야 한다고 계속 대표님도 주장하셨죠. 그렇죠. 예. 네. 물러서 있으라고 계속 하셨는데 본인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홍준표 대표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집권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등장할 수도 있다고 뭐 보십니까? 추석 때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추석 때. 유승민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랜 정치 경력으로 볼 때. 저는 유승민 대표는 줄기차게 네. 보수에 대한 아주 집념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대구에서 네. 지금도 박근혜 세력들이 배신자라고 배신자처럼 하니까.
뭐 언행을 하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죠. 정치적 트라우마 큰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승민 고향인데. 대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한번 붙었을 때 네. 거기서 싸워가지고 차라리 수도권으로 왔었어요. 수도권으로 왔으면은 예. 최고죠. 그런데 그럴 배짱이 못 돼요. 그 양반. 아니 지금 보세요. 갑자기 또 먹이시고 아니, 높이 평가하다가 예. 한국당의 친박 세력들은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대체. 뭐 그 자유로 정해하겠죠. 제 말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구든지 오긴 올 거고 그리고 대략 한 5, 6개월 정도는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를 뽑을 텐데 그죠?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진보 개혁 세력들은 분열도 잘하지만 통합도 잘합니다. 네. 그런데 저 보수 세력들은 가치관이 이익이거든요. 자기가 이걸 하면 이익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절대 분열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이익이 뭔지 잘 눈에 안 띄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해야 예. 국민들의 지탄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앞으로 총선은 한 2년 후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 것 아니냐. 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그 시간을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아직도 소수이지만은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잔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저는 한국당은 이 어떤 비대위원장이 나타나겠죠. 예. 나타나더라도 뭐 인적 청산. 그거 못하겠죠. 그건. 예. 아니 그걸 뭐 현역 의원들은. 형식적으로 그 전에 그 유모 연세대학교 교수가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갔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결국에 봅니까? 당권은 비박 쪽이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6개월 후에? 저는 비박적이 잡아야만이 네. 그래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지금도 박근혜를 옹호하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잡아가지고 국민이 호응하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제일 걱정이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1년 동안의 개혁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예. 나는 이번 원구성을 한 거 보고 예. 완전히 늪에 빠진 한국당을 구해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주 축하를 받아야 할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특히 법사위원장이 넘어간 것. 예. 저는 법사위원장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않습니다. 그 노회찬 대표하고는 또 다른 생각이시네요. 아니, 예. 중요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대북 정책을 외통위 지켜줄 뭐 이런 외통위, 예. 이 부동산 정책을 지켜줄 국토위, 토의. 예. 노동 정책 지금 환노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환노위 그리고 복지 정책을 지켜줄 복지 얘기까지 다 넘겨줘 버렸으면 알짜배기는 다 줘버렸으면은 어떻게 개혁을 하겠어요? 국정 운영의 동력이 걱정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제야 청와대에서 뭐 어제 아쉬운 이게 잘못됐다 하는데 나는 청와대에서 그것도 몰랐고 민주당 주도부가 뭘 했는지 저는 몇 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군요. 민주당 지도부를 저기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정체성을 포기하고 계산이 뭐였냐. 네. 예. 근데 대표님 오랜 의정 활동하신 대표님 보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나 이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국회 아니에요. 예.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중요하지만은 국회 선진화법이 존재하는 한 그 별로 그렇습니다. 예. 절대적이진 그렇지만은 않다. 최소한도 예.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킬 이런 중요한 특히 외통위, 환노위, 국토위, 복지 이걸 포기한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겠어요. 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는 사람이 박지원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안 그래요? 그런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사실이지.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런 얘기 문모닝 할 했다가요. 때가 갑자기 뭐 생각이 우리 나서. 당에 돌아갔어도 또 어떤 사람들이 너 무슨 한 자리 하려고 그러냐 하지만은 제가 한 자리 할 게 뭐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평양. 진짜 저는 이런 식으로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지적 내가 괜히 평양 대사로 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보이려고 지금 이러는 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여당 지도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12단의 실력을 또 발휘해 주십시오. 예. 예. 새로운 아이템으로 미국 어떻게 되는지 좀 정보 좀 돌려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